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출발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의 초청에 따라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쇼 전쟁 승리 80돌 기념 행사에 참석하시기 위하여 9월 1일 전용열차로 평양을 출발하셨습니다. 전용열차는 2일 새벽 국경을 통과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중화인민공화국 방문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주요 지도 간부들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곁에 감돌고 따뜻한 사랑의 그 시선 집집에 다 있네. 자애로운 우리 어머니 위대하신 우리 용도자 힘있는 한 마음 믿고 따르네. 김정은 동지 잔이슬 내리는 새벽도 한밤도 찾아오시오. 우리의 소박한 생각도 귀중히 헤아리시네. 다정히 하시는 말씀에 만 가지 지혜가 있고 세심히 베푸는 은총에 만 복이 운통하네.
펼치는 그 뜻은 우리의理想이 되고 미래로 이끄는 그 힘은 신념을 안겨주네. 자유로운 우리 부모님 위대하신 우리 용도자 인민은 한 마음 믿고 따르니 김정은 동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위엔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위엔남 사회주의공화국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시었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노이, 위엔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또롬 동지, 위엔남 사회주의공화국 주석 르옹끄옹 동지. 나는 위엔남 사회주의공화국 장군 요든돌세 점하여 당신들과 당신들을 통하여 위엔남 당과 정부와 인민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공동의 사회주의 위협과 두 나라 인민들의利益에 맞게 발전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하면서 당신들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2025년 9월 2일 평양. 이 땅의 모든 곳이 북왕조국 건설이 귀중한 미천이 되도록 깊이 마음쏘으신 졸세위인들의 순관 애국의 뜻이 뜨겁게 새겨져 있는 해주 애국 돌가공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지지도 기념일을 뜻깊게 맞이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3년 9월 2일 해주 애국 돌가공 공장을 찾으시어 우리나라의 풍부한 천연 석재 자원이 저국의 북왕부 운영과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는 귀중한 제보로 되도록 세심한 지도를 주셨습니다. 황해남도 해주시 수양산 기술계에 위치하고 있는 해주 애국 돌가공 공장은 한 해에 수십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천연 석재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큰 정합적이며 현대적인 건재 생산기지입니다. 2013년 9월 2일 이날은 손방어대도를 전지 지찰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전석길에 쌓인 피로도 푸시지 못하시고 우리 공장을 두 번째로 찾아주신 날이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전선에 나왔다가 어버이 장군님 생각이 간절해서 공장에 들렸다고 이렇게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돌가공 실태와 설비들의 가동 정령, 기술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면서 모든 설비들이 용을 쓰며 돌아가고 있는 것이 대단히 기쁘다고, 공장에서 생산한 석재들의 질도 높다고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을 돌아보니 신심이 생긴다고, 나라의 북왕부 운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건설의 대전성기를 더욱 힘있게 펼쳐가야 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여기 애국돌 전시장도 돌아보셨습니다. 우리나라 석재 분포도 앞에 이르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어버이 장군님께서 보아주신 분포도라고, 조선은 그대로 천년 석재 자원이 무진장한 범을 거라고 기쁨 속에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목재를 가공하듯이 천년돌을 가지고 못 만드는 제품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애국돌 가공 공장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는 공장, 고배 공장이라고 기쁨 속에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해주 애국 돌가공 공장은 나라의 곤제공업을 발전시키고 곤제의 국산화 비중을 높이는 데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는 건축물들을 웅장 화려하게 만년대기로 꾸리는 데 필요한 석재들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날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공장에서 생산하는 석재에 우리의 자존심이 오려 있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해주 애국 돌가공 공장은 나라의 곤제공업을 발전시키고 곤제의 국산화 비중을 높이는 데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지지도 과업을 높이 받들고 이곳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제품 가공의 정밀도와 속도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돌 가공품의 가지수와 량을 노려서 사회주의 대건설장들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해주 애국 돌가공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억년드놀지 않을 충성의 마음을 간직하고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로 당의 건설 정책을 앞장에서 받들어 나갈 드높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민헌신의 발걸음에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법폭을 맞춰 나가자.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 국면을 계속 상승시켜 나가자. 증산절약의 가장 큰 예비는 부단한 기술혁신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각지에 파견된 3대 혁명 서조원들이 기술혁명의 전위대로서의 영리로운 본분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역과 단위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서조원들의 요리가 그대로 실전적 성과로 이어져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수백 건의 기술혁신 과제들이 수행되는데 평양시에서만도 80여 건의 기술혁신안들이 현장에 도입돼서 인민경제 계획 수행에 적극 이바지되고 있습니다. 2024년 전국 3대 혁명 서저기술혁신 경기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닌 경험의 터대에서 평양제약공장의 3대 혁명 서조원들이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의약품의 질을 보다 더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집체적 지혜를 합쳐가고 있습니다. 모든 서조원들이 전공 분야와 특성에 맞게 담당 단위를 정해주고 그 담당 단위에서 생산자들과 함께 생산도 진행하면서 걸린 문제들이 무엇인가, 불합리한 점들이 무엇인가를 알아봐 가지고선 그에 맞게 기술혁신 과제들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현재까지 무릉교갑 생산공정을 비롯한 여러 생산공정을 새롭게 개작, 설치하고 10여 건의 기술혁신 안도를 현장에 도입해서 의약품의 질을 보다 더 이곳 3대 혁명 서조원들은 올해 초부터 의약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할 목표를 세우고 서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80% 개선에서 진척되고 있습니다. 경년 애국 사이다 공장에 파견된 3대 혁명 서조원들이 질과 위생 안전성이 보장된 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적 대책들을 적시적으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력관리 체계의 정보화를 실현하고 소독장치를 새롭게 제작 설치해서 제품의 질을 보다 높일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해당 연구단위와 공장 자체 기술 역량과 협동해서 얼마 전 랭각 공정에 새로운 기술혁신안을 도입함으로써 생산성을 훨씬 높이는 성과를 안아왔습니다. 애국 편직물 공장 3대 혁명 서조원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 점은 설비들의 원성능 회복과 현대화를 위한 기술혁신을 철저히 국산화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저에서는 염색 공정에 자동온도 조정 장치를 새롭게 제작 설치하고 6건의 기술혁신안을 도입한 것을 비롯해서 수입에 의존하던 부속품들을 국산함으로써 노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생산성을 현저히 높였습니다. 이들의 경험은 기술혁신 사업에서는 만족이란 있을 수 없으며 계속 높은 목표를 제기할 때 단위 발전과 기술혁명 수행에서는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된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당 제9차 대회를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26호 모범기대 창조운동을 활발히 벌이며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우종혁 특파기자는 솔비들의 현대화와 원성능 회복에 중심을 두고 26호 모범기대 창조운동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는 함경남도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기자가 취재한 데 의하면 올해에도 도안의 많은 단위들이 26호 모범기대 창조운동을 힘있게 벌려 28비난론연합기업소 수평방사직장, 흥남비료연합기업소 메탄올직장을 비롯한 20여 개의 단위가 26호 모범기대 용예상을 수여받았습니다. 도안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설비점검금열위원회 26호 모범기대 정비월간, 26호 모범기대 정비주간 운용을 실속 있게 하도록 장학지도 사업에 힘을 놓는 한편 함흥 편집 공장에서는 종업원들이 설비관리 기술관리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공구와 예비 부속품들을 잘 마련해놓고 현존 설비들의 생산 능력을 최대로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비들이 불량 개수를 제때 자하고 즉시 대체하도록 하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대공들은 자기 맡은 기대에 대한 공고를 또 직장 자업반들에서는 3개월분의 예비 부속품을 갖춰놓고 백운산 종합식료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설비들의 정상가동과 기술 개조를 위한 창의 고안들을 적극 창안 도입해서 식료품 생산을 늘리고 제품의 위생 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공장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26호 모범기대 창조운동에서 모범인 단위들의 성과와 경험도 받아들이고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 교환운동도 활발히 벌이며 생산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성 도자기 공장입니다. 리철스 특파기자가 취재한 데 의하면 이곳 공장은 26호 모범기대 창조운동을 실속 있게 진행해서 2023년에는 소송직장과 성룡직장이, 올해에는 공장이 26호 모범기대 용예상을 쟁취했다고 합니다. 생산 공정의 기술 장비들을 현대화하자고 해도 이 자체의 기술 역량 강화, 이걸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업원들 모두가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자기 설비에 정통하도록 하고 화요 기술 학습의 날을 통해서 설비관리, 기술관리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깊이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곳 일꾼은 공장에서 주 1차 전공 분야 지식에 대한 학습 정용을 청하는 방법으로 종업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한 계단 끌어올리고 그들의 창의 창발성을 불러일으켜 설비들의 현대화와 생산 능력 제고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야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운정 속에 훌륭히 일떠선 강원도 12월 6일 선현단 야영서에서 학생 선현들의 여름철 야영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철남 특파기자가 취재한 데 의하면 야영서에서는 여름철 야영을 매기마다 한 주일 동안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원산시와 세포군, 창도군을 비롯한 도안의 여러 시군들에서 온 학생 선현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영소를 찾아셨던 그날 경야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야영생들이 야영생활 기간 자립성과 독자성, 집단주의 정신을 키우며 또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더욱 공고히 다질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름철 야영의 성과적 보장을 위해서 도에서는 야영활동과 야영생 생활조건 보장에 필요한 많은 설비들과 비품들을 일식으로 새롭게 갖춰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영소는 바닷가를 낀 지역적 특성에 맞게 해양체육활동을 기본으로 하면서 실내 활동들을 잘 결합시키면서 정말 야영생활이 우리 아버지 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영생들이 일생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게 야영서 일꾼의 말에 의하면 모든 야영 활동이 다 학생 선생들에게 만족을 주지만 특히 해양 활동이 야영생들 속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활동으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생활 조건이 다 갖춰진 야영소에서 요리 실습과 체육유희 오락, 예술활동, 해양체육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야영 활동으로 배운 지식을 공고히 다지고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해가는 학생 선생들의 얼굴마다에는 당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세상에 부러움없이 행복하게 자라는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려 있습니다. 지난 6월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는 제7차 국제경연 자기저곡에 대하여 세계의 이야기하라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평양외국어대학 평양외국어학원에서 공부하는 16살의 황담희 학생이 만든 동영상 편집물 우리 집 이야기에 1등 상장과 우승컵이 수여됐습니다. 이 화면은 그가 창작한 동영상 편집물 우리 집 이야기입니다. 이 동영상 편집물은 그가 가정과 학교에서 짬짬이 편집을 하고 직접 로우로 해설한 것입니다. 그가 한 이야기는 40여 년을 비행기와 함께 복무하다가 전투 임무 수행 중에 희생된 외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2명의 외삼촌과 2명의 사촌 오빠들이 비행사가 된 이야기입니다. 그는 동영상 편집물에서 3대가 비행사로 복무하는 자기 가정을 더없이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만든 이 편집물의 종자는 위대한 전통 훌륭한 기승이 조선 학생들 모두의 꿈이고 리상이라는 것입니다. 모스크바에서 진행되는 시상식에 함께 참가했던 평양외국어대학 평양외국어학원 리희연 선생님입니다. 그는 세계 54개 나라와 89개 지역의 수만 명 학생들 어린이들이 참가한 이 경연은 3월 중순부터 진행됐는데 엄격한 심사를 거치다 나니 6월 초에야 결과가 발표됐다고 했습니다. 동영상 편집물과 본문 페이지 편집물을 인터넷에 싣는 방법으로 진행된 경연은 규정에 따라 동영상 편집물인 경우 90초를 넘지 말아야 했습니다. 90초밖에 되지 않는 동영상 편집물 우리 집 이야기는 인터넷에 실리자마자 세계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진행되는 경연 시상식장에 들어섰을 때 정말 우리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동영상 편집물 우리 집 이야기를 보았다. 로로 유창하게 말하는 이 학생의 모습에서 조선의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보았고 조국보위 정신의 기승을 보았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우승한 소감을 물었습니다. 세계의 초점이 집중된 그 순간 그는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쳤습니다. 난 오늘의 이 기쁨을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께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대 맑은 샘물을 달게 마시며 요구한 이야기 들으며 자랐네. 전파를 타고 온 세계에 울려 퍼진 이 말은 또다시 세계를 놀래웠습니다. 그는 자기가 동영상 편집물 우리 집 이야기를 만든 것은 국제경기에서 1등을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었다. 비행사 가문의 대가 굳건히 이어지는 우리 가정의 소박한 이야기를 담았을 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6살 난 소녀가 90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세계 앞에 당당히 펼쳐놓은 우리 집 이야기는 우리 국가, 우리 교육제도,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담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아버지 원수님께 먼저 드리고 싶다고 세상에 대고 목청껏 외친 그 말은 세상에 부름없이 마음껏 재능을 꽃피우는 우리 학생들 모두의 하나 같은 목소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2년 전인 1923년 9월 1일 일제 살인마들은 일본의 간도 지역에서 일어난 대지진을 기화로 그 규모와 잔인성, 야수성에 있어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조선인 대학살 만행을 감행했습니다. 중앙기급교양관에서 참관자들은 일제 살인귀들이 조선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피비린 대살령 만행 자료들을 보면서 천년숙적 일제의 만고 제약을 다시금 뼈에 새기고 있습니다. 1923년 9월 1일 리토 척도로 7.9의 강한 지진이 일본의 간도 일대를 휩쓸었습니다. 당시 강한 지진과 화염으로 인해서 도시는 완전히 폐허로 돼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자 일본인들 속에서는 정부에 대한 불만이 날을 따라 커갔습니다. 교활한 일제는 조드레기로 썰리는 국민들의 불만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조선 사람들이 무장하고 습격해온다, 우물에 덕약을 쳤다, 불을 질렀다 등의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일본 사회 전반에 우리 조선 사람들에 대한 증오감을 거치시켰습니다. 이렇게 조선인 폭동서를 겸허하게 유포시킨 일제는 간도 계엄사령부를 설치하고 여기에 6만 4천 명의 육군병력과 전국에서 소집된 방대한 경찰병력, 연합함대뿐 아니라 3천여 개의 자경단이라는 민간 깡패단까지 들이밀어서 조선인 대박멸을 감행했습니다. 살인 악당들은 검문소를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발음하기 까다로운 일본말을 시켜보고는 조금이라도 정확치 않으면 조선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그 자리에서 가차없이 목을 자르거나 배를 갈라 죽였습니다. 자경단과 같은 우익 깡패들도 장청, 일본도, 참대창, 쇠갈구리와 같은 각종 흉기를 들고 거리와 마을, 산속과 강기슭, 초원까지 샅샅이 뒤지면서 조선인 대학살에 미쳐날뛰었습니다. 살인마들의 기축같은 만행으로 인해서 지진이 일어난 9월 1일부터 18일까지의 기간에 학살된 조선 사람은 조선 총독부 진제관계문서에 밝혀진 것만 해도 무려 2만 3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일본 당국에 의해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감행된 특대용 집단 살육 범죄 행위들을 고발하는 사실 자료들 앞에서 참관자들은 우리 인민에게 피맺힌 원한을 남긴 천년숙적 일제의 과거 제약을 반드시 결산하고야 말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큰 물과 산사태가 발생해서 인명피해가 나고 주민지구들이 침수됐으며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최근 이 나라 재해관리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지난 6월 26일 이래 전국적인 사상자 수가 약 1,88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헤보르 파크툰쿠아주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가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볼스가의 여러 지역에서 열파와 가물로 강들이 최저 수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와르샤와를 가로질러 흐르는 위슬라강의 수위는 9cm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 외 다른 지역들에서도 매우 낮은 강 수위가 기록됐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도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심각한 가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물로 농업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완두 수확고가 30%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가물의 영향으로 밀, 보리와 같은 알곡 작물들과 남새 작물 생산도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 최근 들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8월 21일에 발생한 들불은 하루 동안이만도 26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급속히 번져지는 들불로 해서 500여 채의 건물이 위험에 처했으며 주민들에게 소개령이 내려졌습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것으로 해서 진화 작업이 큰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서 8월 29일 에트나 화산이 분출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활화산인 에트나 화산은 세계적으로 활동성이 가장 강한 화산들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산이 분출하면서 연기와 화산재가 뿜어져 올랐으며 분화구에서 용암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최근 많은 나라들에서 해양 생태계 보호 사업의 일환으로 바다풀을 증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명 바다의 폐로 불리우는 바다풀은 물고기들의 주요한 소식지로 되고 있으며 물속의 오염물질들을 흡수해서 바닷물을 요구하는 작용도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바다 풀밭 한 평방미터당 21리터의 물을 요가하며 산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바다풀은 해류의 속도를 늦추어주는 작용도 하기 때문에 해안 침식을 막고 해안선을 보호하는 데서도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50년 동안 지중해에서 과도한 물고기 잡이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20 내지 30%의 바다풀밭이 급속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 해양학자들은 지중해에서만 자라는 세 종의 바다풀모를 인공적으로 자리운 다음 옮겨 심어서 바다풀밭을 새로 조성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의학연구사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피부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검사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현재까지 피부암 진단에서 생체 조직 검사는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이 방법은 환자들에게 고통을 줄 뿐 아니라 검사 기일도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새로 개발된 검사 방법으로는 짧은 시간 동안에 피부 병변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내릴 수 있으며 또한 피부 조직의 변화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부터 어제까지 중부 이북의 국부적 지역들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17일간 청천강 리역을 중심으로 평안 남북도의 대부분 지역과 자강도의 여러 지역에 폭우가 집중되면서 매우 많은 비가 내렸는데 특히 구장과 영변에서는 연평균 강수량의 80%에 해당되는 100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에 구장에 내린 강수량은 지난 시기 이 지점에서 장마 기간 17일 동안에 내린 강수량으로서는 1981년 이후에 두 번째로 많은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장마 전선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약해지겠고 6일경에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그 밖의 날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날씨가 저렇게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이근들은 기상조건에 맞게 농작물의 용량 관리를 잘해서 논뼈의 천알 질량과 요문율을 최대로 높이며 여러 가지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책들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백두산에서는 개였습니다. 현지에서 촬영한 화면을 보면은 아침부터 구름 없이 맑게 개인 날씨가 오후까지 지속됐습니다. 이 바람은 소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서 약하게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서 평년과 어제보다 3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였습니다. 오늘 밤의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평양시와 황해남북도, 남포시, 개성시와 강원도, 함경남도의 여러 지역에서 주로 개겼다가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한때 산발적으로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서해안과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6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이천 지방으로서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으나 일부 지역에서 아침 한때 안개가 꼈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으나 아침 한때 안개가 끼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으나 아침 한때 안개가 꼈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운산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계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계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계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조선소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약하게 불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주로 계획했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조선소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약하게 불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